자,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께서는 이거 하시고 발언 시간을 받아서 진행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까 얘기는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된 건 아니고요. 자, 강선호 후보자께서는 지금 계속 이러면 안 하실 겁니까? 자, 강선호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대란정당?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4일 공직 후보자 강선우. 자, 이제 선서는 받았습니다. 예, 이제 예. 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서 좀. 예. 사범수양 사용료가 무섭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자, 발언은 마이크를 주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주십시오. 예, 이 상황을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예. 자, 조은혜 의원 자료 제출 말씀하시죠. 예, 야당 간사 서울 서쪽 앞 조은희 의원입니다. 갑질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이 이렇게 자료 제출을 겁내는 후보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만 유사한 자료는 이렇게 통폐합을 했어도요. 헤아린 게 230건인데 제출되지 않는 자료가 95건입니다. 그중 절반이 개인정보, 사생활 이유, 후보자 본인 자료도 안 낸 것들입니다. 검증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검증을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후보자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이 터졌습니다. 쓰레기 정리, 변기 수리 지시에 이어 따돌림과 취업 방해 의혹까지 줄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의 리더십, 평소 약자를 대하는 자질과 태도를 검증하자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전직 보좌관을 불러서 검증하자는 것, 민주당이 단칼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적어도 자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서범수 의원님 자료 요구도 있는데요. 인권위, 권익위, 감사원 진정 내역, 탄원 내역, 국민신고서 부조리 피신고 내역 왜 제출 거부합니까?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내역은 뭐가 캥겨서 못 준다고 합니까? 모두 후보자 본인이 개인정보 사유로 못 준다고 한 자료들입니다. 후보자 이해충돌 관련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하고 회신받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심사 내역 3건 왜 못 줍니까? 이해충돌이 아니라면서요. 혹시 국회 사무처에서 이해충돌이라고 경고해서 무서워서 못 내는 겁니까? 후보자와 배우자가 취득한 엑셀 세라뷰틱스, AB원의 정확한 매수, 매도 시기, 증명자료, 배당소득 내역은 왜 못 줍니까?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미뤄둔 AB원 주식 배당수의 자료는 언제 줍니까? 소명 자료도 안 내놓으면서 뭘 청문회 때 소명하겠답니까? 보좌진 갑질 의혹이 거짓말로 들통나니까 청문회 때 하겠다 해놓고 자료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법하고 국회 증언감정법은 왜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의도가 뻔히 눈에 보입니다. 주요 의혹에 대한 검증 자료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정리하면 위원회에서 인권위와 권익위 감사원에 요구한 후보자 진정 탄원 피신고 내역,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후보자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내역, 2022년과 2024년 진행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심사 내역, 후보자와 배우자가 취득했던 엑셀 세라뷰틱스, 에이비온 등 보유했던 주식의 정확한 매수, 매도 시기와 배당 소득 내역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후보자한테 당부해 주시고요. 후보자가 인사말할 때 꼭 확답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후보자님 나중에 모두 발언할 때 그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서명호 의원님. 다음에 서영교 의원입니다. 예. 아니요, 제가 먼저 했습니다. 봐야지 뭐 안 보십니까? 예. 잠깐만요. 잠깐 순서를 좀 정합시다. 조은 의원 하셨고. 예. 서영교 의원님, 저 먼저 양보하실랍니까? 그럼 전진숙 의원님요? 예, 전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3분 내에 좀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 주세요. 예. 다시 수업해서 새로 리셋. 예.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조은 의원께서 아까 중간에 많은 언론이 있는 상태에서 갑질 장관, 갑질 의원들이라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을 싸잡아서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비상대책 회의할 때 조은 의원께서 국민의힘도 계엄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국민의힘을 내란법 정당으로 몰아서 해체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발상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태균 게이트가 그동안 숱하게 이야기하면서 조은 의원 이야기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가위에서 단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은 없고 조은 의원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갑질 의원이라고 싸잡아서 이야기하니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1분만요.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략인데 참 비겁합니다. 지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실드 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우리 당 주진우 의원이 공격수로 시시비비를 지적하니까 주진우 의원 메신저를 공격했는데 이것은 정말 구태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 저는 아까 갑질 장관 후보자를 옹호하면 갑질 의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메신저에 대한 공격은 제가 그러면 하나하나씩 그럼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할까요? 그러면 강선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아니고 보복 상임위가 되는 겁니다. 제발 그런 구태는 당장 멈춰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시만요. 전진숙 1분 내로 예, 그 말씀해 주시고요. 예. 예. 하여튼 여기까지는 인신에 대한 얘기 있으면 청문회 관련 얘기에 집중해 주시고 요거까지만 예. 예. 본인이 구태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행위를 질문 자체를 구태라고 했으니까 신상과를 예. 전진수는 아까 1분밖에 안 썼어요. 1분 내로 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예. 아까 1분밖에 안 썼어요. 조은이 우리 이 위원장님
저희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기 이전에 저희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청문회를 방해할 의사를 가지고 진행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 사실을 애곡하면서 전체 의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조은희 의원께서 사과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와 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저희들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매도하겠다고 하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공식적인 발언이 마이크를 잡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 언론이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방에서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뜻을 애곡시켜서 저희들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예, 잠시만요. 아까 진행 요청했던 발언 순서부터 하겠습니다. 예, 서명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관광갑의 서명옥 의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인사청문회를 시작도 하기 전에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비대 청소, 쓰레기 시부름 등 까도 나오는 무수한 갑질 의혹으로 인사검증 청문회가 아닌 갑질 확인 청문회로 변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인사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원상복구해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과 공직기관 비서관이 인사검증 역할을 맡아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즉 대통령께서도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받는 구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폭로 등 얼룩진 후보자를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도대체 누가 추천을 했고 후보자는 어떠한 서류를 제출했고 특히 갑질 행위 관련하여 소명서들을 제출했는지 낱낱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언제 누구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를 비롯해서 본인 서명이 날인된 정보 공개 동의서, 인사검증 신청서 등 임명 동의안 첨부 서류 일체를 금일 주 질의 종료 전까지 제출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은 후보자로부터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 나선. 예, 모두 발언 때 해주시고요. 예, 아니 잠시만요. 최연일 의원님부터 먼저 손들었기 때문에 조금 후회하겠습니다. 예, 최연일 의원님, 예, 최연일 의원님 다음에 조금 기다려. 그다음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물론 다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기자회견장도 아니고 성토장도 아닙니다. 엄연한 인사청문회장입니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정책을 검증하고 또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궁금하거나 만약에 따질 게 있으면 인신 공격이 아니라 묻고 후보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고 그리고 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은희 간사께서 청문회 시작도 전에 사퇴하라, 또 그 전에 후보자를 모욕하는 피켓팅을 하고 청문회장을 정쟁장으로 만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청문회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한 사람의 일생, 삶을 한두 가지 잣대로 재단할 수 있습니까? 여기 그렇게 다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청문회장에서 마련이 돼가지고 후보자의 정책 역량, 도덕성, 자질 등을 객관적으로 균형감 있게 소명하라고 마련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그동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숱하게 정치적 부침을 겪었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중요합니다. 인사검증을 넘어가지고 여가부가 청소년 가족부로 또 변하고 존재 그 이유, 역할, 책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요. 청문회 시작도 전에
후보자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또 청문회장을 분위기를 흐트리는 피켓팅 바로 철거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네, 다음 의사진행 발언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정선생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화 의원님. 예. 지금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의 진원지는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과거 동료입니다. 그분들이 엄청난 피해 위험을 감수하면서 직접 나서 언론에 제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과거 동료들에게 사과는커녕 법적 조치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고 권력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겠다는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때문에 후보자 법적 조치에 대한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후보자에게 사직 보좌진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면 그 고소장을 위원회에 오전까지 제출하도록 명시해 주십시오. 만약 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보좌진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좌진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1분 쓰셨는데요. 하여튼 예, 우리 후보자님 지금 잘 듣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예, 말씀해 주시죠. 먼저 다음 서범수 의원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먼저 할까요? 예, 아까 손들은 순서대로. 예, 예. 근데 뭐 짧게 하시죠. 예,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먼저 하십시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여가부입니다. 여가부 장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가부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성, 성평등, 그리고 가족, 아이들, 그리고 약자, 소수, 장애인, 노인, 이 사람들을 가장 잘 돌보고 대한민국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사람이 누구인가 충분히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를 폐지하자 그럴 때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가위는 내내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에서 또 여가위에서 하는데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단독이다, 속보다 나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 한두 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료 제공 요구하시는데요. 그 자료 제공 제가 두 가지 자료입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보니까 이 두 가지 자료에서 그동안 강선우, 김행, 김현숙의 자료 제출 비교를 봤습니다. 이게 여가부에서 만든 자료일 텐데요. 강선우 자료 제출률 87.1, 김행 28.5, 김현숙 38.2. 이 자료가 또 뭐 보는 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공동으로 요구한 자료는 거의 제출되었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너 딱 걸렸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꼭 사퇴시킬 거야. 이거 왜 안 내나 저거 왜 안 내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강선우라고 하는 후보자가 어떤 여건 속에서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때 질의하다 나오겠지만 보좌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오죠. 보좌진을 51명인가 채용했는데 46명 잘랐다 이런 보도 나옵니다. 이게 가능이나 한 얘기입니까? 제가 우리 여기 있는 제 보좌진 중에 인턴으로 뽑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인턴 뽑은 친구가 지금 6급입니다. 6급이면 이 국회에서 나온 이 자료로는 그 친구는 5번 면직된 겁니다. 5번 면직되고 제가 21대에 그 친구를 뽑았으니 22대에 오면서 또 면직입니다. 전부 다. 모든 보좌진이 배를 거쳐오면 다 면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6번인가 면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에게 인턴으로 와서 6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46명 잘랐다? 그렇지 않습니다. 46명 면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료를 명확, 제가 이 얘기합니다. 예, 아닙니까? 네, 충분히 말씀 주셨습니다. 자료 요구, 자료를 낸 게 없다면서요. 그럼 이 자료는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자료는 뭐예요? 자, 국회에서 줄 때 46명 잘랐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인사청문회 하면서 말씀들 해주시고요. 지금은 예. 예.